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의 첫 번째 내용, 흥분의 전도 과정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흥분의 전도라는 것은요. 흥분이, 즉 뉴런에서 신호가 축삭 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할 수 있는 실수인데 흥분의 전도를 전달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전달이라고 표현을 하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돼요. 흥분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어져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기 뉴런의 축삭을 커다랗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뉴런이 흥분하지 않은 분극 상태에선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구분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뉴런이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탈분극, 활동전이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럼 유입된 나트륨 때문에 안쪽에 나트륨 농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방금 제가 한 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탈분극 과정에서 나트륨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쪽의 나트륨 농도가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는 뜻이지 바깥쪽보다 안쪽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활동전이가 발생한 부위에선 나트륨의 농도가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축삭의 그 옆부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는 아직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나트륨이 유입되지도 않았고요. 그럼 이 부위는 여전히 분극 상태이면서 나트륨의 농도가 낮을 겁니다. 한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한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낮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상황인데 양쪽의 이온의 농도 차이가 있다면 나트륨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렇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트륨이 확산해온 옆 부위에선 나트륨 이온들 때문에 막전이가 상승하고요. 자극의 세기가 충분히 강했다면 이 막전이의 상승이 활동전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확산해온 먼저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는 탈분극 다음에 재분극이죠.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다음엔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아직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나트륨의 농도가 낮습니다. 여긴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요. 그럼 나트륨은 옆으로 확산되고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분, 활동전이가 발생했던 부분은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뉴런에서 흥분은 축삭을 따라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과정은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우리 체내에서 일반적인 과정은 신경세포체에서 축삭 말단 쪽으로 일어납니다. 자, 여기 고급스러운 뉴런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뉴런이죠. 이 뉴런의 가지돌기 혹은 신경세포체 쪽에 자극이 주어지면 신경세포체부터 시작해서 축삭의 가장 앞부분에 활동전이가 발생할 거고요. 이 활동전이는 축삭을 따라 말단까지 쭉 전도되어져 나갑니다. 자, 헌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실험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축삭의 한 가운데쯤에 전기적인 자극을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자극을 준 부위에선 당연히 활동전이가 발생하겠죠. 그 후 흥분은 어느 쪽으로 전도되어져 나갈까? 1번 왼쪽, 2번 오른쪽, 3번 양쪽 다. 정답은 3번 양쪽 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네요. 아니 선생님, 흥분의 전도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양쪽으로 이동했나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흥분의 전도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신경세포체에서 축삭 말단으로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흥분이 전도되어져 온 방향으로, 진행해 온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신경세포체 쪽에 자극을 줬다면
흥분은 신경세포체에서 축삭 말단 쪽으로만 이동하지 가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축삭 말단 쪽에 인위적으로 자극을 줬다? 그러면 흥분은 축삭 말단에서 신경세포체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인위적으로 축삭의 중간 부분쯤에 자극을 준다면 이 자극으로 인한 신호는 뉴런의 양방향으로 모두 전도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뉴런을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뉴런과 비교해서 뭔가 심심합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없죠? 맞아요. 가지돌기가 없네요. 가지돌기가 없긴 한데 죄송해요. 가지돌기는 너무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가지돌기 말고 뭐가 또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들, 마리집이 빠져 있네요. 이번에는 마리집을 그려서 다시 한번 뉴런에 자극을 줘 보겠습니다. 그럼 흥분의 전도는 어떤 양상으로 관찰되느냐? 마리집이 없을 땐 축삭의 거의 모든 구간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마리집이 있는 경우엔 마리집이 없는 부위인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신호가 껑충껑충 뛰어넘듯이 발생한다고 해서 도약전도라고 불러요. 이 도약전도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마리집 신경에선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느냐? 탈분극과 재분극 과정에 관여하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랑비의 결절에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마리집 부위엔 얘네들이 없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리집의 역할이 뭐라고요? 절연체의 역할을 했어요. 마리집이 축삭을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리집 부위엔 설령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온들이 이 두꺼운 마리집을 통과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 통과도 못할 거 굳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마리집 부위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마리집 신경에서는 활동전이가 랑비의 결절에서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도약전도라고 부른다. 마리집 부위에선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없기 때문에 탈분극, 재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활동전이는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어 형성되는데 이러한 흥분의 전도를 도약전도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요. 도약전도, 이름부터가 뛰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집 신경은 흥분의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 신경보다도 훨씬 빠르게 됩니다. 마리집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마리집 뉴런과 마리집 뉴런을 고속도로에 비유하고요. 전도되어져 가는 신호, 흥분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마리집 뉴런에서 흥분이 전도되어져 가는 과정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가면서 1km를 달릴 때마다 주유소에 들리는 상황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축삭의 거의 모든 구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신호가 다시 강해지지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그에 비해 마리집 뉴런은요. 역시 도로를 달리다 주유소에 들리긴 합니다. 헌데 마리집 뉴런에선 100km에 한 번 혹은 200km에 한 번씩 들리는 거죠. 민마리집 뉴런과 비교했을 땐 연료를 자주 보충해 주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방금 전 예를 든 것처럼 축삭은 마리집이 있음으로 해서 활동전이가 듬성듬성 띄엄띄엄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도 방식을 도약전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흥분이 축삭의 끝자락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 뉴런 안에서 신호가 이동하는 것은 흥분의 전도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흥분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주의하라고 했던 단어 흥분의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용어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전도는 한 뉴런 안에서의 흥분의 이동,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의 흥분의 이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도 고급스럽게 뉴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뉴런과 뉴런이 만날 때 이 두 개의 뉴런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틈을 두고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고, 이 시냅스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 뒤쪽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앞쪽, 뒤쪽 기준이 뭘까요? 이 시냅스에 축삭돌기 말단을 접하고 있는 뉴런이 시냅스 이전 뉴런이 되고, 이 시냅스에 가지돌기 혹은 신경세포체를 접하는 뉴런이 시냅스 이후 뉴런이 됩니다. 흥분의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흥분의 전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흥분이 축삭 말단까지 전도되어져 올 겁니다. 이때 신호는요, 막전이가 변화하는 전기적인 신호였습니다. 이후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도 똑같이 전기적인 신호 형태로 흥분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달이 일어나는 이 사이의 과정은 어떨까요? 여긴 전깃줄이 끊긴 형태네요. 그럼 전기적인 신호가 전도되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냅스 부위에선 신호의 형태가 바뀌어야 해요.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전기적인 신호가 화학적 신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조그만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들이 있고, 그 주머니 안에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신호가 축삭 말단까지 쭉 전도되어져 오잖아요. 그럼 이 막전이의 변화에 의해서 시냅스 소포들은 축삭 말단의 세포막과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비눗방울 두 개가 합쳐지는 과정, 막이 융합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냅스 소포의 막과 축삭 말단의 세포막이 융합이 이루어지면 세포막이 찢어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시냅스 소포 내부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스 틈 사이로 분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다시 흥분을 이어나가게 돼요. 정리해보자면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서 신호의 형태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이전 뉴런에서 먼저 전기적인 신호 형태로 전도되어져 오고, 틈을 사이에 두고선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 없으니 신경 전달 물질의 형태로, 즉 화학적인 신호 형태로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들은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을 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만들어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 단원에서 여러 번 강조한 거 기억나죠?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 농도가 높고 세포 안쪽은 나트륨 농도가 낮기 때문에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유입된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고, 이때의 자극이 역치 이상이었다면 활동전이로 이어지면서 신호는 다시 전기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흥분 전달 과정의 특징은요, 흥분의 전도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도 그럴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저 커다란 덩어리를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에 반해 흥분의 전도는 막전이의 변화, 즉 전기적인 신호거든요. 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놔서 저는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마 알겠죠. 비유하자면 화학적인 신호는 택배입니다. 전기적인 신호는 카카오 땡입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전기적인 신호가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전 시간에 간략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흥분의 전달은 반드시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 쪽으로만 일어납니다. 왜냐? 시냅스 이전 뉴런은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일으킬 수용체가 없어요.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시냅스 이후 뉴런은 이전 뉴런한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지도 않고,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 말단은 신호를 받아들일 수용체도 없고, 주는 아이도 없고 받는 아이도 없으니까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의 신호 전달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와 전달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뉴런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도 뉴런이 있고 뒤에도 뉴런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뉴런의 축삭 중간 부위쯤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A, B, C, D
네 지점 중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A를 제외한 B, C, D에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죠?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은 신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B 지점은 신호가 왔던 길이 아니죠? 따라서 B와 C 모두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C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D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역시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헌데 신경세포체에선 신경전달 물질 분비 안 해요. 축성 말단은 받아들일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흥분의 전달은 B에서 A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